길이 보정하세. 오늘은 7월 17일 대영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제일 먼저 취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본 행사 취지 발언은 자보민야 공동대표이신 권오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유보수민주항해 인천 공동대표를 맡은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북한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 세력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유린되어 왔는데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나라의 운영이 잘 되리라고 맡겼는데 근데 나라가 너무너무 망가졌습니다. 지금 불법이 기승을 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처벌도 못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 구속도 못하고 나라의 예산을 엄청 이렇게 국고를 축내고 저들 착복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밝혀지는데도 하나 이렇게 처단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기초된 제헌절 날 아침에 인천시청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카르텔이 있고 이것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도 8월 15일 건국헌법이 만들어지고 또 건국대통령이 세워지고 건국기념행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북한 정말 저 사람 저기는 합법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공산도당들이 소련의 사주로 해가지고 세워지고 그곳에서 많은 우리 애국 인사들을 죽이고 또 교회를 박멸하고 그래야 해서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엄청 많은 인구가 아사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초래했는데도 이들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장악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로 들어오면 2018년도 지방선거는 완전히 불법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요즘 공병호 박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놓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의석 40여석 중에 단 2석만 그 당시에 야당 현 집권당에게 넘어오고 나머지 모든 의석을 저쪽에 민주당 그쪽이 가져가는 바람에 모든 시정이 잘 견제되지 못하고 심사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많은 예산이 카르텔 세력들에게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엄격하게 엄단하는 목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요.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소리 올려도 돼요. 예. 네, 좋습니다. 딱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겉으로 요거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시 정부에 자기네끼리 자리를 차지하고 예산을 주무르고 뭐 그래도 하나도 이렇게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이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불법 선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석을 장악을 하고 이후에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거는 이건 전국적으로 부정 불법 사기 선거가 자행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도 대전에 내려가서 그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투표지 등을 보관한 법원 창고에 가서 투표지를 반하는 과정에서 그걸 전부 개봉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민경욱 의원 인천 연수울 선거의 투표지처럼 똑같이 전부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 세트를 법원에 다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반환하려고 하길래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가지고 뭔가 이들이 합법 세력인 것처럼 가장하고 국회를 장악해서 불법 법률, 말하자면 무효인 법률을 계속 양산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 예산과 공직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은 총과 칼로서 소련군을 등에 업고 중공군을 등에 업고 이들이 남한을 적화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하자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불법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고 지방정부도 장악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도 저희들이 불법 부정선거였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가진 증거를 다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우리 자녀들의 초등, 중등 교육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청입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가 부정선거, 사기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보수 단일 교육감이 왜 떨어졌을까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불법 부정투표지를 대량으로 제작 투입해가지고 부정선거, 사기선거를 하는 것을 목격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교육감은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부정하게 불법으로 당선된 자가 인천광역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는 이 일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이들은 공무원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안 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만큼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반국가 카르텔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가 정말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책임 있는 정부와 의회라면 이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에게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월급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늦게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불법 교육감, 부정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한테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물들이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오늘 시정부와 그리고 시의회에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그 불법 집행에 대한 말씀을 국민의힘 남동구 당협위원장님이신 이원복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남동구 을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복 전국기의원입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도 사실은 저희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행사인데 시민단체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도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75주년 제한절 날입니다. 75년 전에 이 땅의 선각자들께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체제를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핵심은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선거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그 선거에서 당선된 어느 당이 되든 그 당들은 다 훌륭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말하자면 선거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권호영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25 때는 무력으로 침공을 하더니 무력으로 침공한 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이제 무력이 아닌 다른 우회 전략으로 해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좌파, 주사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사실상 점령되어 버렸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돼서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의 95%, 98%까지 다 갔다가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뜰채로 고기를 뜨다가 마지막에 가서 놓쳐버린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산화가 다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회 구석구석에 공산화 집단들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관리되어가는 그 시스템망이 이미 구축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배후에 있는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들이 계속 작용을 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현재 매우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우리 애국 민주시민 여러분, 저희 또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그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정권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까지 이 싸움의 전선에서 내전에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이 현재까지 큰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전황이 좋아져 가고 있고 계속 야금야금 우리가 진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들에게 자꾸만 기회가 주어져 그들이 인사 문제에서나 국가 예산에서나 그런 데서 벌써 어떤 것들을 수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헌법에 대해서 반하는 일이고 이적 행위와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온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의 결의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 최앞장에 서서 그 싸움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 우리 동지들, 우리 의원들, 인천시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애국민주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반국가 세력들의 그동안의 적폐를 치열하게 우리가 찾아내고 공개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과거 시스템으로 계속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벌할 것은 벌하고 구속할 사람들은 구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하나씩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인천 시민의 예산들도 상당 부분들이 과거 관행상 주사좌파와 공산 세력들의 그 사람들의 응원 사기 진작 대책 비용으로 나간 것이 있다면 다 찾아내고, 그것을 인천시 행정에서도 감사관에서도 감사실에서도 또 인천시 의회에서도 전부 다 아주 발본색원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정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싸움이, 이 내전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싸움이 끝내 이겨낼 것이라고 믿으시면서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자유보수민주항의 단체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시청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더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문이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문만 일반인들한테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게 해놓고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한다면 여기 앉아서 월급 받으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민의힘 당협에서 얼마 전에 주민 참여 예산이 엉망으로 쓰여진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아주 화가 나서 온 적이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듣고 계시면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송도에 있는 인천 영락원 특혜 매각에 대한 억울하심이 있으신 채권자 대표이신 김정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채권단 영락원 채권단 김정순입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법인을 어기면서 파산 신청을 허가해 준 것은 주무관청에 간재인 권원현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간재인은 법원의 대리인으로 일할 뿐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한 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지금도 영락원에 노인네들이 30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을 400~500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지금 인천시청은 그렇게 여러 번 건의를 해도 그걸 국민 세금으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파헤쳐야지 우리 저 인천시가 잘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에 진짜 그냥 세금만 바치고 그냥 무능력한 인천시장으로서 낙인을 찍힐 겁니다. 그리고 인천 전 시장 박남춘 노인정책과 박희영 신병철 가장 채권자들 거짓말하고 일관해가지고 계약금만 지불한 라인건설 재무구조도 한 푼도 없는 데다가 12월 2020년 11월 20일 날 그 많은 재산 처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천시가?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님은 들어야 됩니다. 유정복 시장이 파산 허가를 해준 본 장본인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협조를 했지만은 우리 채권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조목조목
저 간재인을 상대로 하고 법원을 상대로 주먹한통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인천 노인네 40만 명의 노인네 품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인천시가 할 일이고 우리 채권자들이 발버둥 친들 그냥 해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 왔으니까 기자님들이 보시고 철저히 이 기사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흥분돼서 말이 안 나와. 아니야, 그거는 기사로 다 넣어라지. 너무 길어.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이제 안동에서 요거를 나오신 아주 인텔리십니다. 인천에 오랫동안 또 식당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자수성가 하시고, 그리고 많은 재정을 영락원 그 공식 통장으로 입금을 해가지고 그 채권이 수억 원이 되는데, 이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요, 이분들 채권은 전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인정을 안 해주고, 파산 관제인은 그 재산, 영락원 재산이 한 땅만 해도 한 5,000평 구성도지만 굉장히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걸 라임이라는 회사가 정말 그 본 회사의 재무 구조로는 도저히 그걸 매수할 수 없는데 시에서 처분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걸 몽땅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해가지고 전액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235억 그 대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600억에 내놨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투기에다가 그 많은 노인들을 돌보던 영락원 5,000평 되는 부지, 거긴 정말 노른자입니다. 거기에 많은 건물과 시설이 있고 노인병원도 거의 95% 이상 완공 상태라서 얼마든지 시나 공공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게 인수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노인 복지 시설을 완전히 그 투기 회사에다가 35억 원에다가 241억 원, 241억 원에 헐값으로 매각 허가를 해줬습니다. 시에서 복지 자산을 그렇게 정말 정체도 불명하고 송도에 주소가 있다는데 사무실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정체불명에다 뭘 믿고 처분 허가를 해줬는지, 그 결과 그 노인 복지를 위해 써야 될 그런 막대한 토지가 거기서 그냥 부당이득, 그러니까 대장동이 따로 있습니까? 대장동이 이런 형태 아닙니까? 개인 인간에다가 공공자산을 그냥 헐값으로 줘가지고 얘들이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도록 이렇게 한 그런 불법이 인천광역시 그 영락원이라는 정말 전통 있고 오래된 많은 한때 1,0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돌보던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 김정순 아주머니 어머님이 이 일을 정말 이렇게 울분에 차가지고 여기 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려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려받은 공무원들이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처분 허가를 해주고 법원에 관제인하고 다른 좋은 기관들이 여기에 이걸 매수하려고 많은 의향을 냈는데도 그걸 다 기각하면서 왜 하필이면 투기 회사, 부동산 분양 전문 회사, 그냥 그렇게 돼 있는 회사에다가 왜 매각 허가를 해줍니까? 시에서 그렇게 사회복지 자산을 매각할 때 그렇게 상대방도 검토도 안 하고 매각 허가를 해줍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신탁회사가 뭡니까? 자기 자산을 몽땅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출 받는, 거기다 맡기고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납입하게끔 시에서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기에 결제 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노인들 그 수천 명, 1,000명 이상 된 노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30명 남겨놓고 거기는 또 여전히 월급 받아먹는 그런 거고, 복지재단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그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 색깔이 어떤지. 기존에 재단을 잘 살릴 수 있는 시는 다 책임을 방기하고 그 자산을 다 처분하고 또 월급만 받아먹게 하고 자산은 또
어떤 부동산 회사에다 처분하게 하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게 하고 이게 시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책임을 이 정부에다가 다 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맡은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불법과 과오를 전부 다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공무원들은 다 그 직에서 일단은 대기 발령하고 전부 조사에 나서야 될 겁니다. 이거는 드러난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다 입을 닫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육감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을 자유보수민주회항의 사무처장인 오경영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보민항 사무처장 오경영입니다. 예, 저는 개항을 부정선거 규탄 시민단의 단장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시행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명확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무효화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우리 여기 계신 권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인천경찰청 진흥범죄수사팀에 임기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6일 지방선거에서 시행됐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서 굳이 이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 선거구에서 선관위가 무효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재검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투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계된 투표수와 실제 투표수가 같을 리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가짜표를 만들어서 재검표를 하다 보니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실하게 들통이 났던 것이 바로 4.15 총선입니다. 그러나 6일 지방선거에서는 재검표 과정이 아닌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되는 개표장 현장에서 다량의 가짜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중 교육감 선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가짜표의 끝판왕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엔 좌파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여서 보수 교육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두 좌파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던 그런 결과였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민주당 표심이 무참히 떨어져 위기감을 느꼈을 그들은 무리해서라도 수도권 교육감과 최소한의 서울 지역구 확보를 위해 가짜표를 마구 찍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경험치를 더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개표장에서 무더기로 완전히 새 것 같은 투표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의 대범한 행동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원래 이렇게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계안부라는 곳에서 투표함을 쏟아부어서 투표지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추리게 되는데 그때 쏟아진 투표지들을 보시면 접혀 있고 구겨져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채처럼 아무리 누르고 이렇게 다지고 해도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아무리 다소곳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원이 여기 선관위 직원들이 그 표를 추리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다듬어서 아무리 다듬어도 이렇게 펴집니다. 우리 이렇게 그 현금 현찰 같은 거 이렇게 뭉치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 선거 투표지는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교육감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시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아무리 이런 투표지들을 이렇게 추리면 이렇게 막 펴져서 제대로 추려지지가 않아서 그 직원이 개표 이렇게 세는 그 개표기 전자 개표기에다가 넣을 때도 이게 자꾸 펴지니까 직원이 이렇게 손으로 추려서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그래야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 투표지를 보면은 완전 벽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조작을 한 사람들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뭐 여기 모인 사람들 무시해서 그런지 국민을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어떤 정성도 들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접어서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바로 재단에서 가져온 투표지입니다. 이 직원들도요, 이 투표지를 가지고 여기다 개표기에다가 넣을 때도 얼마나 이거 조심스럽게 옮기는지 몰라. 너무 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너무 깨끗하니까 이거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정말 이걸 순두부를 이렇게 잘라낸 것처럼 정말 정교합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지금 무지하기로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육감 투표에서. 저희가 이것을 검찰청에 고발하고 지금 그 진흥범죄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도 너무 놀래서 지금 계속 그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교육감이 당선이 됐어요. 우리 인천 교육감이. 교육감이 이런 방식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진짜 표입니까? 이게 가짜 표지. 이게 차이로 총선 때는 그 개표장에서 그 표를 다시 세는 그 개표장에서 새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번 6.1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개표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아주 대범해졌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감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가짜 교육감은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킴으로써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교육감을 당장 끌어내리십시오. 검찰과 경찰은 인천 교육감 선거를 수사해서 이 벽돌 같은 이 정교하고도 깨끗한 이 투표지의 출처를 밝혀내십시오.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가짜를 교육감 자리에 앉히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고 그 일을 선관위가 도왔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한 후 지금의 선관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자회견을 빌어서 저희들은 지난 6일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 발견된 이 벽돌 같은 가짜 투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체제가 바뀔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알고 가셔야 될 문제라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부정선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육청 좌편향 교육 실태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 가용섭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위해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가용섭입니다. 지난번에 2번의 보수 교육감 단일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참패를 해서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소한 편차로 보수 교육감이 또 낙선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자보민항에 와서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을 비롯한 이 회원들의 말씀을 듣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보수 교육감이 낙선을 했구나. 지금 조금 아까 그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완전히 정말 그 부정 선거, 부정 투표로 보수 교육감이 낙선이 되고 저 핵에 망측한 그 전교조 출신 조성문이가 교육감에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장에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의 그 힘이 없어서 그 동안에라도 이들에게 정말 교육으로 해서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몇 가지 촉구를 시정으로 위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주입식 이념 교육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어린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권과 친권을 발산하는 학생 위주의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폐기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동성애 옹호 인권 교육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조성훈이가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교육감이 도를 넘은 정치 행태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전교조 위주의 불법과 편법 인사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저 조성훈이를 끌어내리고 보수의 정말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감이 탄생을 할 때까지 저는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반국가 부패 카르텔 척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인천시는 반국가 부패 카르텔 척결에 나서라. 광복 이후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을 점령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세력이 방해하였음에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자유주의 애국 지도자들의 헌신과 단합에 의하여 유엔이 인정하는 민주적인 선거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한 후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국가 건설에 앞장선 지도자들과 선진들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고 헌신하며 6.25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과 가난, 정치적인 혼란과 IMF 관리의 경제난을 극복하며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을 품은 북한 체제의 추종 세력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을 추종하고 협력하는 정치 세력은 누명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후 집권하여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를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런 반국가 불법 세력은 국가의 법제도, 각종 공직, 사법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여 반원전 태양열 사업으로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직을 독점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지방자치정부와 의회의 의석 독점으로 일부 이념 편향 세력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독점적으로 관리 혜택을 보았고 이는 최근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2022년 인천시 교육감 선거와 지방의원, 계양을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이러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천시 교육감은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고 순수한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 교육이 주입되도록 교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보수민주 시민 세력은 참을 수 없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 교육청에 대하여 반국가 공산주의 추종
부패 카르텔을 심도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척결할 것을 요구한다. 촉구사항. 주민참여예산 불법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드러난 위법 예산 책임을 물어 당장 고발하고 관련 인천시 교육원은 교육 공무원은 징계하라. 인천 영락원 사회복지자산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라임산업개발의 특혜 매각으로 400억 원 폭리 취하는 데 허가 관련 인천시 공무원을 당장 감사하고 징계하라. 인천시 교육감 부정투표지 진상 파악해 불법자들을 당장 고발하고 인천시 교육감 예산 집중 중단하라. 인천시 교육청 좌편향 교육 폐지하고 교육 정상화하라. 2023년 7월 17일 자유보수민주화의 인천. 자, 이것으로 인천시 반국가 부패 카르텔 척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영락원 문제가 인천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가요? 고발했어요. 고발하기는 해도 인천시가 고발 공무원들하고 건원령 간제인을 다 고발 조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계약금만 걸고 그것도 복지사업 할 사람 대전 요양병원에서 안 대표가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24하고 서류하고 접수시키라 그러니까 3시에 접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더 얹어가지고 간제인이 해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인천시가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천시는 고발해야 돼요.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부동산법 상법상 4차례 연기 신청을 해 잔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5채 연기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것이 12일날 잔금날 신탁을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저거를 했어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검찰에 언제 고발하셨어요? 지난달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지금 이 사건은 감사원에도 감사를 300명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게 이미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서 무혐의 됐다 하는 이유로 각하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검찰 수사 권한을 없앴거든요.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올려도 검사가 그걸 뒤바꿔가지고 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 시스템이.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 안 하면 그대로 끝나고 또 검사가 그걸 조사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좀 공무원들이라든지 높은 사람들 조사 권한은 검사가 해왔는데 그걸 박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이 중국 시진핑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대한민국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법관조차도 자기네들 편향된 사람들을 형사재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요직에 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불법이야 정말 파헤쳐보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자경화 세력들이 아주 구석구석 우리가 모르게 국회도 장악을 하고 대법원도 장악을 하고 행정부 기관장도 장악하고 거기다가 또 자기네들 사람들 특채로 해가지고 가진 요직에 지금 다 앉혀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 앞장서서 반국가 카르텔 척결하자고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 또 시민단체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법치 질서가 잘 유지가 돼서 우리도 정말 평등하고 법 지키면 우리가 최소한 불리금 보지 않는 그런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돈 벌어가지고 애써가지고 겨우 지켜놨더니
저놈들이 그냥 저들이 다 말아쳐먹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시민들 한 명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에 있는지만 이렇게 나섰고 또 오늘 특별히 제헌절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해요. 저놈들 내가 아는 법률가들이 어떻게 지난번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바꾸려고 쟤들이 시도를 한 엄청난 놈들이에요. 중공에다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고도 남을 놈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서 암약하고 있고 이런 데는 우리 국민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과 힘을 보태가지고 지금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라고 있습니다. 저기 이원복 의원님한테 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난 그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감사를 해서 그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기 불법이 한 700억 정도 이게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유정복 시장님이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촉구할 국민의힘에서 촉구할 생각 없으신지요? 시에서 감사실에서 그 정도로 확인을 했으면 저는 의당 당연히 후속 조치로 인천시 입장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정회의 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700억씩이나 그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도 왜 아직도 인천시가 그 후속 조치를 안 하느냐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0 반국가 카르텔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난 진짜 다행 저기 안 사용하냐? 목사한 거 있으면 우리 전화 오래간만에 의상실에 몇명 들어갈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 하면 저기가 박한대 만나면은 박한대가 연락을 이사했어요. 연락을 하나도 못하면서 국회의원하고 이재명이 옆에서 아까 그걸 치고 이재명